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시의 증시데이트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사상 최고 기록이 여럿 나오는데요. 코스피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말입니다. 오늘 확실히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찌하던 간에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개미들의 착각 시간에서는요. 유가증권 시장 종목 하나, 코스닥 시장 내에 있는 종목 하나 이렇게 꼽아놓고 있습니다. 먼저 지네요. 이제 상장한 지 2달 정도가 됐을까요? 공모 가격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어서 추가 상승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HLB 생명과학을 꼽았는데 오늘 많이 밀려나요? 합병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취소됐다는 공시가 어제 나오면서 주가 밀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역시 내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미들의 착각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이 두 분의 전문가의 지난달 이 추천주들의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리뷰를 해드릴까 해서 이 종목들도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챙겨드릴 테니까요. 참여해 주십시오. 한시의 증시데이트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장중 사상 최고가 달성. 예, 오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자 시장 노트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장중 한때 2,561을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한 코스피입니다. 실적들도 참 괜찮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상장사들 SK하이닉스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랬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4분기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환손실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잠시 후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주가도요. 자, 일단은 코스피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대였어요. 12시 한 12시 정각쯤이었을까요? 코스피가 2,561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는데 사실 요즘 1포인트만 올라도 사상 최고 기록 다죠. 지금은 2,559선에서 현재 진행되고요. 오전보다는 오후장이 훨씬 강한 오늘이네요. 수급 괜찮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팔아요. 이거를 이제 큰 손들이 다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2,272억 원, 외국인이 2,567억 원 이렇게 팔면서 둘 모두 2,000억 원이 넘는 매수를 기록합니다. 철강이나 그리고 IT주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쉬어갑니다. 한 0.19%의 눌림 나오고 있는데요. 눈치를 계속 보고 있죠. 이대로 더 올라가도 되나?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890.06선에서 진행되고요. 코스닥 수급에서는 특이점을 그렇게 찾기는 어렵네요. 다 미미합니다. 개인이 6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것, 기관과 외국인, 코스피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큰손과 개인 투자자들이죠. 외국인이 492억 원 순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인데요. 체크된 종목 한번 볼까요? 실적 잘 나온 네이버. 정말 괜찮은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9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4%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죠. 91만 2천 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요. 4% 넘는 상승으로 기록되고 있는 실적 어땠는지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죠. 이거는 연간 실적입니다. 지난해 한 해 통틀어서 봤을 때 매출액이 30조 1,094억 원 찍었어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5%나 급증했고요. 영업이익이 13조 7,213억 원. 2016년도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증액된 수치이죠. 무려 318%의 상승. 대단합니다. SK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각 현재도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75,4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한번 기대 걸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인데요. 그 나이지리아의 해양 플랜트 에지나를 도착시켰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에지나가 2013년도에 나이지리아로부터 수주한 해양 플랜트인데요. 계약 금액만 3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그때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고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7% 넘는 상승, 9,660원 선, 어떤 기술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몰리고 있는 삼성중공업 모습입니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삼성전기입니다. 5G 상용화에 대한 수혜주로 많은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각 현재 2% 넘는 상승, 거의 3%에 달하는 상승 기록이 되고 있고요. MLCC 공급이 부족하다.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 수혜 예상된다라는 시각입니다. 103,500원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개미들의 착각 시간을 통해서 종목 전략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개미들의 착각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여드릴지 잠시 후 공개할게요.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 강재원 과장, 한국투자증권 남윤스탁 최용화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요, 코스피 시장에서 하나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진에어 준비했습니다. 천장일까요? 천장 뚫을까요? 이거를 이제 논할 텐데요. 일단 현재 규모면이나 수익면에서는 국내 2위 저비용 항공사죠. 근데 이제 대형 항공기를 보유하기도 했고, 또 대한항공과의 어떤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부가 매출 상승도, 만만치 않고, 이제 저비용 항공사 1위를 좀 넘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시각이 굉장히 짙어요. 진에어가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요. 장중간 때 3만원도 딱 찍었네요. 지금 현재는 29,650원 선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챙겨볼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천장일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좋습니다. 강재훈 과장님 의견 먼저 챙길게요. 실적으로 말하는 최고의 LCC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4년 연속 2배에 가까운 순이익 성장 기록을 했습니다. 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재무 상황을 보시면요.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당기 순이익이 2014년도 때 131억 원. 예, 제 화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5년도 때 227억 원. 화면이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다른 얘기 할까요? 이제 나와요. 예, 나오네, 이제. 나와요. 죄송해요. 네, 당기 순이익 131억 원. 그 네. 다음에 2015년도에 227억 원. 2016년도에 393억 원. 거의 2배는 아니어도 한 7, 80%씩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네요. 올해는 2배 조금 못 미치는 720억. 계속 매해마다 7, 80%씩 순이익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서프라이즈 하면서도 경이로운 기록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회사가 다른 LCC와 다르게 대한항공 계열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물적 인프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비라든지 부대 비용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런 LCC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극복해서 이런 대형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런 불편함들을 최소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CC가 1등이 어디죠? 제주항공인가요? 어딘가요? 연구원님 혹시 아세요? 조금 헷갈립니다. 네, 저 한번 검색해보고 있을게요. 네, 저희가 여기가 2위라고 하는데 제주항공이든 딴 데든 부산항공이든 저도 1년에 한 3번 정도 해외여행 가다 보니까 저가항공 가끔 이용할 때가 있는데 기내식을 주는 저가항공사는 여기가 유일한 데인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네. 오, 저비용항공사 1위가 제주항공 맞네요. 맞네요. 네. 제주항공은 기내식 안 줍니다. 여기는 주고요. 근데 그게 맛은 없는데 사실 그래도 비행기 밥이 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항공사 쪽에서 특별히 진에어를 선호한다기보다는 네. 진에어가 어떻게 표가 있어서 걸리게 되면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개인적인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진에어가 좀 특출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에어 33,000원. 더 추가적인 상승.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모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진에어 저희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용화 연구원님의 의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점 주목하세요? 일단 진에어, 제주항공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진에어를 사실 조금 더 좋아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좀 깔끔한 이미지다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진에어를 공모받으신 공모주주님들께서는 조금 속상하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네. 종합주가 지수가 좋은데 아직 공모주의 가격도 회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쉬우셨을 텐데 저는 조금 더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절대적인 밸류에이션도 일단 PER 올해 기준으로 10배도 안 될 것 같고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PER 10배가 안 된다라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내년도부터 성장성이 당장 꺾일 것이라고 생각하던가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 저희 한국의 그 관광객이 더 외부로 나가는 관광객이 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더 많이 네. 늘어날 것 같고 네, 네. 더 많은 해외 여행을 다닐 것 같고 특히 뭐 저가 항공세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고 프리미엄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도 안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장성을 방해할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가가 조금 걸리긴 해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 조금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원화가 조금씩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어느샌가 1,050원에서 1,100원 사이 정도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원화가 강세가 흐름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이런 유가 상승분은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특별히 상승세를 저지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채 비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대형 항공 부분도 좀 소유를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동사의 성장성을 방해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 부분에서도 사실 매수에 큰 부담은 없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분위기들 자체가 어떤 뭐 4차 산업혁명, 바이오 이런 좀 혁신적인 기업들로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업 비용도 이제 점차적으로 효율화가 진행이 되면서 안정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후년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29,000원대잖아요. 어디까지 네. 볼까요? 일단은 3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목표가에 35,000원 선. 진해요.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 계속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규 접근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옆에서 해보게 되네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항공주 하나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우려가 되실 종목이에요. HLB 생명과학입니다. 그 관계사 라이플리버와 합병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합병을 추진해온 지가 거의 10개월간 추진돼 왔었는데 이 내용이 그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합병 비율 같은 등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고요. 결국은 이제 철회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합병을 재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주가는 여지없이 많이 밀립니다.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두 분 동시에 좀 외쳐주십시오. HLB 생명과학 지금 바닥일까요? 아니면 바닥 뚫고 더 떨어질까요? 하나, 둘, 셋. 바닥을 뚫는다. 최영화 연구원님. 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프리버 관련돼서 시장에서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잘 될 것이다라는 이 많은 투자자들의 염원이 있어서 이 주가 계속해서 좀 올라갔었죠. 저는 사실 이 상황도 뭐 물론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이게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물을 타서 막 비중을 막 30% 40% 이상으로 막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 결국에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당장에 나올 이벤트가 먼 날로 이제 연장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 좋게 봅니다. 정말 싫어하죠. 예, 일단 뭐 신뢰성이란 이유도 있고 또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묵직한 스마트머니, 뭐 묵직한 돈이 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해 역할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유는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이 바이오 인공관이 점점 더 이제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합병 비율이 너무 좀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면서 좀 연장이 된 건데 글쎄요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장 공식 언제 확정이 될지 공시가 또 나와봐야 그 상황을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회사 내부자가 아닌 이상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때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식할 때 가장 큰 이 불확실성이 있는 주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을 타서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기에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많죠. 그래서 뭐 사실 HLB 생명과학 자체가 이게 뭐 거짓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현 시점에서 바로 이제 매도를 하기보다는 네.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상황을 지켜보는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 매수 부분만 조금 주의하자.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싸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혁신적인 신약 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시장에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서칭을 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바닥을 뚫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잡음이 일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네. 정말 좀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쪽을 그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실 거고요. 네. 한번 네, 일단 연구원님 의견 이렇게 챙겨보고 강재훈 과장님도 사실 비싼 얘기를 주실 것 같아요. 예, 뭐 합병 취소는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뭐 불성시 공시 범인이 됐다는 게 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최소한 50%에서 한 더블 정도 보고 기대 수익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데 개인들은 많이 빠진 종목도 지금 사면 3, 4% 먹겠지 이러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리스크 대비했을 때 먹고자 하는 수익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바닥이라 생각하고 접근하기에는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가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기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는 전략, 네, 같이 네. 매도할 타이밍이 지금 놓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암제라든지 백혈병 치료제가 기대감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발표한 내용 사실대로 합병이 완전히 취소가 된 게 아니고 뭐 재가격 협상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한다면 기대감이 아닌 죽은 건 아니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합병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되는 경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조금 적지만 신약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그대로 소나기 맞으신 분들은 매도 못했을 텐데 그냥 한번 버텨보는 것도 주가 움직임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 접근은 금지, 그 다음에 기보유자는 홀딩 이런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크게도 아니고요. 7,500원 한 3, 4% 수익 나는 구간 보는 거고요. 지금 뭐 올라갔네요. 벌써? 위로 예. 올라갔어요. 그럼 조금 더 열어다 볼까요? 예, 그렇죠. 예, 뭐 워낙 바닥 때 이걸 종목을 네, 받았던 거라서 네. 그렇고요. 손절가 6,100원 정도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100원 이 구간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한번 좀 버텨보시죠. 살짝만이라도요. HLB 생명과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저희 이번에는 두 분께서 이제 지금이 1월 거의 끝자락으로 접어들고 있죠. 이번 달 초로 기억해요. 두 분 모셨을 때 새해를 맞이했고 우리 투자자분들 좀 수익 날 수 있게 종목 한 가지씩 좀 달라라고 해서 이제 종목을 말씀 주셨잖아요. 그 수익을 이제 한번 체크해 볼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서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이거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영하 연구원님 먼저요. 네네. 사실 두 종목씩 그때 말씀 주셨던가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네이버 일단 먼저 볼 텐데요. 네. 최영호 연구원님. 일단 요거 먼저 체크해보죠.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종목에 또 관심이 많긴 네, 한데 네. 연구원님 주신 종목 중에 네. 일단 실적 너무 잘 나왔고 연초 대비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봐도 돼요? 일단 오늘 이제 아침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네. 실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 이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실적 대비해서 조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부진하긴 했어요. 그래요? 예,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같은 종목은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네. 오히려 좀 장기적인 그림 보는 게 좋은데 네이버 4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소폭 좀 하락을 한 게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제가 추천드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2016년, 17년도에 많은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업의 서버를 늘리게 되면서 빅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늘리기 위해서 서버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수확을 할 때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예를 들어 이제 건설사들이 건설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한번 사놓고 계속 쓰는 것처럼 기업들도 서버를 한번 사면은 4년 이상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이제 더 이상 안 늘리게 되면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어서 대장주로 이제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최근에 이제 한 보름 정도는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5일 전부터 네이버 페이 불매 운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네이버 서비스가 이 기사 같은 거 아래를 보면은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댓글을 신고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신고하는 기능이 없어지고 펼쳐두기, 접어두기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계속해서 좀 건의하는 차원에서 네네. 많은 사용자들이 네이버 페이를 해지함으로써 어떤 좀 경각심을 일으켜주자. 좀 이런 부분들이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네이버 쪽에서 안쪽에서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가 하락을 어떤 21선을 붕괴하는 효과를 좀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결국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제가 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제 네이버는 아셔야 네. 될 게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잘 맞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네. 네이버는 이 2017년 9월 25일부터 일목균형표를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2017년 11월 13일, 11월 20일, 11월 27일 날에 각각 이제 일목균형표 하단 부분을 좀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2018년 1월 2일 날에 결국 상승 돌파를 하면서 이제 구름대 위로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 포인트는 주봉상 87만 3천 원을 지지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가격들을 두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차트인데 오늘 결국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실적이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고 예, 결국에 이걸 지지를 끝내고 오히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차트로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래서 어디까지 올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네. 이번 주가 매수 찬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목표가와 마찬가지로 140만 원을 보고 140,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그렇게 제시해 주셨죠. 매년 1조간 R&D를 한 이제 그 성과를 얻는 원년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진 못합니다. 그럼요.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올해 말 그다음 내년 상반기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정도 가격을 목표가로 삼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나이스 평가 정보도 네네. 같이 말씀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맞아요? 그때 맞습니다. 네이버 말씀 주실 때 맞아요? 네, 이것도 나이스 너무 평가 잘 나가거든요. 정보는 네.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일단 외국인이 지분을 4%에서 27%까지 늘리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확보가 되고 있고 나이스 평가 정보 시가총액이 한 5,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KRX 300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기금 수급이 올해 상반기부터 또 들어올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와 기업 실질적인 이슈, 그 다음에 성장 이슈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최근에 차트도 좋고 신규로도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이버 대 나이스 평가 정보 어떤 종목입니까? 안정적인 거 원하신다면 네이버고요. 조금 네. 더 가파른 상승을 네. 원하시면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 둘 다 말씀드리도록 좋긴 하겠습니다. 한데, 예,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강재원 과장님의 종목도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 또 과장님께서 대박을 내주셨잖아요. 엔지캠 생명과학 코넥스 종목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 저희 막 차트 열어보고 막 따라가고 막 그랬었는데요.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코스닥 상장, 이전 상장, 이제 얘가 나왔는데 조금 이제 잡음이 살짝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떤 건지 지금 한번 체크해 주세요. 12월 초반이었나요? 그때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당시 한 5만 원 밑에 4만 8천 원, 6천 원 이때 이제 언급해가지고 네. 70% 정도 올랐네요. 그니까. 네, 그러면은 잘한 거네요. 네, 그죠? 완전 잘했죠. 훌륭해요. 참 잘했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뭐 지금은 AS 해야죠. 더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시려면은 네. 뭐 코넥스 전용 계좌 3천만 원짜리 계좌 개설하시거나 그러면은 적게 사실 수 있는 거고 네. 1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그냥 시장에서 매수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더 사도 된다는 말씀이겠죠. 현재도요? 네. 이렇게 올랐는데? 그렇죠. 일단은 코스닥 이전 상장이 한 2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네. 날짜는 1월 31일 날 상장이었는데 아마 구정 끝나고 나서 상장할 것 같아요. 이유인 즉슨 과거 벤더가 2만 원, 3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이게 현재 시장 가격이랑 너무 괴리율이 벌어지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상장을 할 수 없는 그 조건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상장 요건을 하면서 증권신고서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제출했고요.
다시 제출했고 이제 5만 원, 6만 원대에서 밴더를 다시 잡아서 상장을 할 건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2주 정도 딜레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오히려 지금 호재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더 높게 해서 상장을 재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 수요 예측 물론 저번 때 했던 수요 예측이지만은 748대 1 나왔습니다. 상당히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했죠. 실제로 품절주인 게 이 회사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400만 주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한번 작정하고 담을 경우에는 물량이 없어서 소위 뭐 주가가 파는 물량이 없으면 주가가 엄청 가지 않겠습니까? 대신 네. 그런 경우에는 팔 때 좀 애먹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감안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죠. 근데 이제 올라오고 나서 고점에서 미리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충분히 털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네네. 현재는 크게 못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요. 주식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사고자 맘먹었을 때는 크게 슈팅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직접 탐방을 다녀왔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때 그 이제 뭐 체험분을 받았는데 록피드라고 하는 같은 EC18 체험분 건강보조식품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같이 근무하던 분 한 분이 이제 입병이 심한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같이 갔던 기자분의 어머님은 당뇨를 좀 심하게 앓고 계셨는데 저희 자체 임상을 재미로 한번 해봤어요. 네, 진짜 효과가 있나? 2주간 그것도 그냥 한 하루에 4알 먹는 거 한 8알씩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임상 진행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입병은 2주 만에 다 싹 나와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상품인가요? 당뇨가 뭐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물론 수치는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만 뭐 그 기자분은 이것 때문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머님은 굳건히 록피드 때문에 정상치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이런 말씀 애드리려면 이 회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호중구 감소증이랑 뭐 구강 점막염 쪽이지만은 사실 그 적응증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토피라든지 건성, 그다음에 당뇨병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제품이다 네. 보니까 다른 병들에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은 다른 거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게 이제 녹용에 대한 원재료다 보니까 뭐 상당히 부작용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주가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목표 주가 좀 크게 잡아볼게요. 한 네. 15만 원 정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임상 진행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또 따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살펴드렸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안유스탁 최용호 연구원,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 강재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